예,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흔히 기본 세팅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 11선을 좀 추가해 놓기는 했는데 기본값으로는 5일선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5일은 5일간의 평균이다. 20일은 20일간의 평균이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 기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이동평균선을 써놓은 것이냐를 이해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5일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하게 되면은 이 5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의 주가 대비 평균은 지금 어디쯤이다 라는 것을 찍어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대비로 해서 지금 주가보다 5일 이동평균선이 위다, 아래다. 그것만 놓고 한눈에 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쓰는 이유 자체가 애초부터 그런 이유입니다.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지난 5일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위에 있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흘러왔었던 것 중에 지금이 가장 좋은 가격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이라는 것은 달력을 보게 되면 이제 일주일이 5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4주 정도 한 달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일은 한 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이 우리가 30일로 생각을 하지만 근무일이 저희가 대략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난 한 달간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와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은 원래 모여지면 확산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벌어지면 수렴하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다시 수렴을 받아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죠. 세 달을 의미해요. 세 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 개의 분기라는 의미예요. 한 개의 분기. 그리고 이게 120일 같은 경우에는 총 6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되겠죠? 240일을 넣으면 12달. 이렇게 해서 대략 약 1년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넣어서 쓰시고 싶으신 분이라 그러면 매달 이동평균선의 기준은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이 3월 달이다. 그러면 2월 달 동안에 총 근무일 수가 며칠이었나?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3월 달이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5일씩 해서 총 4주였다가 이제 여기 3일짜리 있으니까 정확하게 20일이 딱 떨어지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주 하고서 이틀이 더 되기 때문에 20일에서 22일 토탈 22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2018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영업일 수가 24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영업일이라는 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거예요. 공휴일 제외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냥 계산했어요. 영업일이 아니군요. 정확하게는 그것만 계산했을 때 약 한 244일 정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였는지는 좀 제가 계산할 때 뭔가 이런저런 조건을 넣었었는데 대략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자면 뭐 이제 매일 다르게 매주, 매달, 뭐 반기, 분기, 1년
번번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이렇게 설정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는 이제 단타를 좀 주로 하고 특히 스윙을 좀 주로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2주일 정도, 이제 그런 게 이제 10일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뭐 한 8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동평균선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한 2달 정도도 필요하다. 혹은 나는 매달 이동평균선을 스펙트럼으로 펼쳐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쭉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응용을 해서 분봉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근데 이게 분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제가 이거 지금 좀 살짝 바꾼 건데 분봉도 동일하게 5일선 이제 5, 10, 20 그러니까 5, 20, 60, 120 이렇게 설정해서들 쓰시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분봉에서 이동평균선을 사실 잘 안 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좀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면서 쓰시면 좋아요. 그런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기준 세팅을 반나절 1일, 2일, 3일, 5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5분봉을 이제 주로 쓰게 되거든요. 3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분봉이나 1분봉은 조금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에 갑작스러운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이제 이런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 기준은 5분봉을 쓰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쓰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분봉이나 30분봉 정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봉이나 60분봉을 주로 보시는 게 좋고, 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봉의 기준은 본인이 볼 수 있는 얼마나 내가 자주 분봉을 볼 수 있느냐, 그걸 참고해서 하시라고 했죠.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몇 번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나눠 가지고 한다라는 그 방송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린 말씀도 제가 옆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 드릴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5분봉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5분봉 기준으로는 6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5 곱하기 6이기 때문에 30분이 돼요.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는 0.5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요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럼 반나절 정도로 뭐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대략 한 3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한 이제 66에 36이니까 요 정도 사용을 하시면 36 정도를 쓰시면 이게 3시간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할 텐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36으로 설정을 하고 36선을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 3포인트로 해볼게요. 자, 지금 요 핑크색의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종목의 반나절 동안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반나절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현재 가격이 지난 반나절 시간에 비해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장 막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때예요. 날짜로 보자면 3월 21일 9시 정각입니다. 지금 여기는 9시 정각인데 9시 정각에 빨간 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 20일에 한 12시에서 3시 사이겠죠. 12시에서 3시 사이의 가격이 여기쯤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가격이 위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 반나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만 평균선을 잡아서 뭐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요 선을 깨지면 지난 반나절의 평균을 깨면은 나는 좀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요런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72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하루가 됩니다. 우리가 일봉에서는 일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분봉에서 만약에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게 72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빨간 이제 파란색 선, 이제 요게 될 텐데요. 파란색 선은 1일짜리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같이 설정을 해볼까요? 144, 216, 360입니다. 144, 216, 360 이렇게 돼 있는데 360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동평균선 요것도 이제 회색인데 조금 더 진하게 볼게요. 자, 요 360선은 5일 이동평균선, 즉 일봉에 떠 있는 요 핑크색 선을 분봉해서 볼 수 있는 선이 됩니다. 요게 대략 느낌이 이게 들까요? 주가가 지금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지금 44만 9천 원에서 45만 7천 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44,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막 바뀌었을 거예요.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선이 잘 안 보이는데 45만 8,500원이네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45만 6,900원 어쨌든 요 정도 설정돼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360 정도를 설정을 하면 5일 이동평균선과 맞는 그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 가지고 비슷한지를 한번 이렇게 캐치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요걸로 반 정도를 줄이고 그리고 5분봉에 들어가서 요거를 잠깐 요거랑 비슷하게 자르려면 이게 날짜가 며칠이 되죠? 작년 10월 15일부터 지금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작년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 대략 한 12일 여기가 한 15일 정도 되네요. 여기부터 요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위에서 나타나는 이 핑크색 선 요것과 요렇게 되죠. 요것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겠네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회색선, 요것과 요렇게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색선이 결국에는 요 핑크색 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분봉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맞다, 틀리다, 그리고 어떤 걸로 써야 좋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본인의 가장 맞는 스타일의 기준을 내가 얼마마다 내가 이제 차트를 쳐다본다. 그리고 어떤 일봉을 내가 주로 쓰는데 지금 사기 위해서는 분봉 기준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분봉에 들어왔다. 이런 기준으로 병행해서 보실 때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분봉으로 거래를 하는데 나는 이거 분봉의 이동평균선 따위 나는 필요 없다 라는 분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다른 거 그냥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지워버리시고 5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이렇게 남겨놓고 쓰셔도 돼요. 혹은 이제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러면 분봉이지만 분봉 안에서 일봉들 5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걸 띄워놓고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거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